ID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세요. 파일 저장 위치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폴더,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이고요. 수험번호 자신의 거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고요. 없다면 교재나 임의 숫자 8자리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나 임의 숫자 8자리 그걸로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내용을 잘 보면은 여러가지 내용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구성에도 나와 있죠. 디자인 탭 가준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그 다음에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교재는 맞춤 확인 이걸로 하니까요. 이번에도 맞춤 확인 클릭을 해 놓으세요. 화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이제 보기 메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 2번을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 대한 지시가 있죠. 위에 제목과 하단에 로고 그림,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를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까지 이 슬라이드에만 나타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지시는 따로 없죠. 그래서 왼쪽에 축소판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파트 1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레이아웃 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는 거 설명했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도 다른 설명을 추가로 했었죠. 저희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여기에서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 이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하는 거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파일은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작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레이아웃에서 작성하든 결과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이 레이아웃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그렇게 작성만 해주면 전혀 감점되진 않아요. 슬라이드 세 번째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운데 표 삽입도 하고 차트 삽입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입력할 수 있게 이 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구성의 내용을 보면서 제일 쉬운 것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 여기는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내용 본 거 중에 글꼴에 대한 설정 있었어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글자색을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요. 특별한 지시는 없지만 그냥 16포인트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다음으로 하단 로고 만들게요. 그림 삽입은 삽입 메뉴,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그 다음에 그림 파일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폴더, 그 안에 픽처 폴더, 저희는 브록 파일에서 이걸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죠. 시험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 이미 이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에서 지정된 이름 logo1.jpg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이름만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이 그림 모양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선택해서 삽입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그림 바로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삽입돼요. 그러면 위에 메뉴 그림 서식 나타났죠. 왼쪽에 조정 그룹에 색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내려가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배경의 회색 부분 클릭, 그러면 배경이 투명해졌죠. 이제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로 세로 크기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슬라이드 2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 맞춰 놓으면 돼요. 정확한 위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 맞추고요. 여기서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하게 되었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보면은 상단의 제목 글자 뒤에 항상 같은 도형이 나타나고 있죠. 그 도형을 이 마스터에서 작업해야 되는데요. 먼저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게요. 메뉴는 홈, 그리기 그룹에 여기 도형 있고요. 삽입, 여기에도 도형,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느 메뉴에서든 도형 이 목록 나타낼 수 있다면 빠르게 그 메뉴에서 찾아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기다란 도형 있죠. 그 도형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 이 그룹에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에요.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좌우 끝을 보니까 모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도형 서식 오른쪽에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도형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또 도형 목록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첫 줄에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를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린 다음에 크기 위치, 전체적인 배치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색깔 봐야 되는데요. 시험지는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교재 문제도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보면은 이 두 개 도형이 다른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것은 색깔이 다르게 지정되었다는 거죠. 도형 채우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색깔 지정하고 싶은 거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제목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니까 옅은 색보다는 짙은 색으로 해야지 글자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앞에 도형은 짙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뒤에 도형도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이번엔 앞에 선택한 색깔과 다른 것만 지정해주면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의 조건 잘 보면 제목 끝에 도형 선 없음 지시가 있죠. 슬라이드에도 괄호 2번 해가지고 도형 선 없음 지시가 있죠. 이 두 군데는 만드는 도형에 항상 도형 선 없음 지정을 꼭 해줘야 합니다. 다른 슬라이드는 도형 선 없음 지정할 필요 없고요. 있는 도형 그대로 선을 놔두면 돼요. 그럼 이 두 개 도형 같이 한꺼번에 설정하려면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도형도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가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만 하면 선이 사라지죠.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점선 상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글자 나타나죠. 이제 앞에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높이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 도형보다는 크게 또는 이 도형과 같은 크기 그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놔도 되겠죠. 그러면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대로 순서대로 해보면요. 먼저 도둠 글꼴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글꼴 찾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시험에서 세 가지 글꼴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도둠, 굴림, 궁서 이건데요. 그거를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미리 등록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찾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문제의 제목에 도둠 글꼴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도둠은 제일 마지막에 지정하고 먼저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다시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마지막으로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설정됐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이렇게 세 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 크기 여기는 한 단계 낮춰서 40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지정되어 있는 색깔인 흰색으로 변경,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단락 여기에서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세 가지 설정 모두 완료했고요. 이게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해야 되죠.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클릭, 여기에선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남 체크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모두 적용,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는 이 만들어진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끝났으니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 탭 마스터 보기 닫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죠. 여기에서 이걸 클릭,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성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이걸 열고요. 자신이 만든 레이아웃 선택, 그 다음에 다음 엔터키 누르면 그걸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2번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만든 게 나왔으니까 이 레이아웃 설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더 만들면 되죠.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슬라이드 1번 다시 가지고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하면 되는데요. 여기 두 개 이 상자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택해서 지워버리고요. 이제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도 1, 2, 3번 그렇게 어느 건지 표시되어 있죠. 그 번호만 빼고 만들어진 모양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먼저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모양 그냥 직사각형 모양이죠.
위치는 사각형에 직사각형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클릭, 바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도형 서식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를 클릭해 열고요.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 그 다음에 삽입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1.jpg죠. 이걸 바로 더블 클릭.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됐어요. 이제 투명도 설정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투명도 0% 써있죠. 이거를 50%로 이렇게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도형 효과가 지정되어 있어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메뉴 있죠.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로 간 다음에 5포인트라는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워드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간 다음에 영어로 써있죠. 워드아트 클릭. 그리고 여러가지 중에 글자 아래 반사되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이 메뉴를 클릭. 그 다음엔 이제 출력 형태 2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어 단어 있죠. 그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영어는 입력할 때 대문자, 소문자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특히 뒤에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글자 설정하려면 이렇게 블록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쪽 테두리 선택, 이렇게 해도 동일한 효과예요. 그러면 이제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변환과 텍스트 반사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워드아트 스타일이 도형 스타일과 다르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클릭해 열고요. 반사 있고요. 변환 있죠. 그러면 모양을 찾아보면 휘기의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게 있는데요. 지시되어 있는 이름 페이드 오른쪽 이걸 찾아서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다시 텍스트 효과 열고요. 이번엔 반사에서 반사 변형 여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이런 이름을 찾으면 되는데요.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죠. 이거를 바로 클릭해 선택해주면 되고요. 아직 크기는 조절하지 마세요. 제대로 크기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거는 굴림이죠. 먼저 이 목록에서 굴림 선택, 글자 크기는 여기서 바꾸지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출력과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바꾸세요. 이제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크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하얀색 핸들 말고 노란색 핸들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도형이든 어디서든 노란색 핸들 변형하는 경우에만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뒤에 배경 이 그림을 보고서 크기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이제 3번 그림 삽입해야 되죠. 오른쪽 상단에 있죠. 삽입 메뉴,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로고 1.jpg죠. 이걸 바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 색으로 간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클릭, 배경 부분 회색 클릭하고요. 이제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이제 작성 다 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충 위치, 배치 맞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 가고 파일 저장해주고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여기에선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테두리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이제 1, 2, 3, 4 써있는 도형과 그 옆에 도형 모두 같은 도형들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걸 만들어서 복제할 거예요. 먼저 뒤쪽에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직사각형이니까 바로 여기서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숫자 1 미리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첫 줄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 먼저 색깔 바꿀게요. 두 개 도형 또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1번 도형 글자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색깔 또는 짙은 색 다른 거로 변경해도 돼요. 도형 서식,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바꾸면 되고요. 저는 이번엔 그냥 바꾸지 않고 놔둘게요. 이 도형만 먼저 바꿀게요. 도형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 테마색에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색에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선 없음 지정이라고 했죠. 이거 두 개만 할 필요 없고요. 이 텍스트 상자 여기도 역시 배경 투명하고 윤곽선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고요. 도형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 한꺼번에 할게요. 홈 탭, 그 다음에 글꼴 지정되어 있는 건 도둠이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검정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고요. 모두 더 이상 맞출 필요 없다면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 3개를 하면 되죠. 그럼 키보드 누른 상태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또 드래그, 위아래 간격이 동일하면 화살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해서 총 4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글자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보면은 1번 써있는 곳, 이 글자죠. 여기에 블록 설정해서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 간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5를 선택하고 바로 확인, 이렇게 하면은 하이퍼링크 적용됐고요. 이제 그림 삽입해야 되죠. 바로 삽입, 그 다음에 그림,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하고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사.jpg 더블 클릭. 그림 삽입되면 그림 서식의 자르기,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그림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서리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모서리 하나 잡고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아래쪽 모서리 잡고 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자르기 끝나죠. 자르기를 끝내는 거는 키보드 ESC 또는 그림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배치 수정할 거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없다면 슬라이드 3번 가고 파일 저장하고요. 제목 다시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3에서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해요. 여기에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 그러면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글머리 기호 나타났죠. 영문 문장 미니멀 라이프 이걸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이렇게 눌러주면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크기도 작아졌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영문 문장 입력하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단을 나누는 엔터키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한 줄로 내용을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다음 줄은 엔터키 한 번만 누르고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역시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게 하나의 문단, 두 개 문단이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에는 세부 조건 위에 텍스트 작성해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 나와 있죠.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돼요. 글머리 기호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된 거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설정 문단 두 개로 이렇게 지시되어 있죠. 먼저 홈 탭, 여기에서 글꼴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단락의 줄 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하고 글머리 기호가 커지니까 첫 글자 M 이 글자하고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혀주는 거는 위에 눈금자가 나타나 있으면 여기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눈금자가 없다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이걸 체크 이렇게 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한 상태로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동시켜 놓으면 간격 떨어져요.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문단 총 4줄 이걸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글머리 기호 여기 열어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블록 설정했는데 이게 만약에 마우스 움직여서 사라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글머리 기호 바로 옆으로 가면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홈 탭 가지고요. 이번엔 두 번째 문단에 지정되어 있는 것 글꼴 동일하죠. 굴림 글자 크기 또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습니다. 단락에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위치는 조금 위쪽으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 조절 필요한데요. 각 줄의 끝이 출력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크기 조절할 때 이 글자 크기가 저희가 지정했는데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도형 서식 여기에서 텍스트 옵션 누르고 그 아래
텍스트 상자 클릭, 그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입력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도 글자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줄의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놓으세요. 그리고 높이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제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제해야 되죠. 먼저 복제하기 전에 아래쪽에 이것도 설정할게요. 위에 글머리 기호처럼 여기 살짝 떨어뜨리면 출력과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위에 오각형 잡고 살짝 오른쪽, 그 다음에 이 글머리 기호가 위에 M, 이 글자하고 같은 위치로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오각형이 아닌 오각형 바로 아래 붙어있는 사각형, 이걸 살짝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복제하고요. 간격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이제 아래 내용 입력하면 되죠. 바로 첫 줄 여기 입력하면 되는데 블록 설정하고 미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단어만 빼고 앞에 단어들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미니멀 라이프 한글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지우지 않은 이 단어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럼 문단 합쳐지지 않죠. 이제 아래쪽에 모든 내용 블록 설정하고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세 줄 내용, 역시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엔터키로 문단 나누지 않은 거고요. 그냥 한 줄로 입력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해서 줄 끝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맞추기 쉽다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대로 맞췄죠.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홈에 단락 옆에 이 작은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선택, 그 다음에 한글 단어 잘리모용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 해제,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글자 단위로 줄바꿈이 되지 않고요.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맞추기가 쉬울 거예요. 현재는 글자 단위로 변경되어도 맞추기 쉬우니까 이것까진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상단 동영상 만들어야 되죠. 삽입 메뉴하고 오른쪽에 비디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리고 동영상 픽처 폴더에 같이 있죠. 동영상.wmv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는 조절 필요한지 여러분이 왼쪽에 거 보고 확인해야 돼요. 저는 크기를 조금 작게 바꿨고요. 이제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 있죠. 위에 재생 탭으로 가지고요. 시작 마우스 클릭 시 이거를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오른쪽에 반복 재생 이거 체크, 이렇게 하면은 모두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글자 틀린 거랑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다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가운데 있는 이 내용 중에 표 삽입 클릭하세요. 열과 행 개수 세어보면 되는데요. 상단 도형, 좌측 도형 빼고 네모 모양 거기 세보면 열 개수는 2가 되겠죠. 그리고 행 개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2열 3행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기 전에 스타일 먼저 해줘야 돼요. 세부 조건에 나와있죠. 테이블 디자인의 스타일 목록 열고요. 스타일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셀 색깔이 줄 단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 표 스타일 옵션 있죠. 여기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모두 체크 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모든 셀의 색깔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글꼴 설정할 수 있어요. 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4에는 동일하게 굴림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정렬은 출력 형태 보면은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는 세로 정렬도 확인해야 돼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는 셀 보면은 두 줄로 입력하는 곳 있죠. 여기는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꿔 입력하면 되는데요. 줄 단위가 너무 좁게 입력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지시가 없지만 단락에 줄 간격 설정하는 거 있었죠. 1.5줄로 변경하세요. 이제 각각 셀의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너비 조절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위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왼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그 공간 생각해서 각각 셀 내용 입력한 다음에 표 크기 맞춰 놓으세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맞춰 놨고요. 모든 셀에 두 줄씩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행 높이도 모두 동일할 거예요. 만약에 맞추고 싶다면 레이아웃에서 행 높이를 갖게 이걸 해주면 되고요. 이제 상단에 도형 만들게요. 뒤쪽에 도형부터 만들면 되죠.
먼저 도형 목록 삽입해서 열게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셀 첫 번째 거 여기에 맞춰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변경할게요. 앞쪽에 또 도형 동그란 거 타원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에 세 번째 있습니다. 타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도형도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으로 하나 선택을 하세요. 여기는 글자가 검정색이라 배경이 좀 옅은 색이어야지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 도형 설정하면 되는데요. 홈 탭 가지고요. 이번에도 표와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검정, 그 다음에 다른 건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두 개 도형 같이 선택,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제해서 왼쪽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표 셀 너비에 맞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 도형에 글자들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도형 모양 확인해 보고요. 이제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이름이 가장 길죠. 이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고 이제 크기 위치 이번엔 이 두 셀의 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어요. 선택하고 아래쪽에 종류, 선형, 방향 이거 열어서 선형 아래쪽 선택,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나타나 있고요. 상단 이거는 왼쪽 도형이에요. 상단이 진한색, 하단이 옅은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출력과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제일 왼쪽 이거는 도형의 상단 색깔 지정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중지점 이거는 도형의 제일 아래쪽 밝은색, 여기서는 하얀색이죠. 그렇게 색깔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색깔, 이 안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중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선택한 다음에 중지점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상단, 하단 이 색깔이 진한색, 옅은색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하면은 왼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깔 진한색 중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중지점 선택해서 색깔 흰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다른 설정 없이 바로 복제할게요. 이 도형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서 위에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크기 조절해 맞춰 놓고요. 이제 여기 글꼴 설정 아직 안 했죠? 두 개 이렇게 같이 선택해 놓고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도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그 다음에 위에 제목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차트 삽입 이걸 클릭하고요. 바로 혼합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1, 2, 3 나오는데요. 계열과 항목 위에 여기 보면은 나타나 있죠. 항목은 막대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2017년에서 2021년 이 데이터가 항목이겠죠. 그리고 계열 여기엔 앞쪽에 그래프의 색상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결제 금액 1000만원 이게 계열 1이고요. 두 번째 있는 이용 금액 10명 이게 계열 2겠죠.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또 봐주세요. 세부 조건에 중간쯤에 보면은 데이터 서식 있는데요. 이용 고객 10명 계열 2라고 했죠. 이거를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변경. 그리고 보조축 지정도 있죠. 그래서 보조축 여기는 체크.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위에 있는 2번 차트에 대한 거 보면은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계열 1 이거는 묶은 세로막 대형 그대로 있으면 돼요. 계열 3은 아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손대지 말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차트 나타나고 위에 차트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기에선 계열 3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디얼 머리글에서 바로 삭제. 그 다음에 계열 1과 계열 2 여러분이 글자 잘 보이게 조금 키워 놓을게요.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글자 여기다 내용을 입력해 놓으세요. 그러면 행열이 다르게 그렇게 입력한 거죠. 그러면 A열에서 항목 1에서 4까지 나왔는데요. 2행에서 6행까지 선택해서 여기에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이 데이터 입력하세요. 마지막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메시지 나오는데요.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이제 B열의 데이터 결제금액 1000만원 이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C열의 데이터 이용고객 10명 이 데이터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모두 데이터 입력했다면 여기에는 첨단위 구분기호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데이터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글자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없다면 그냥 바로 닫으세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찾았다면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 이 위 아이콘 클릭하면 다시 열어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하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나요.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만 위로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차트 모양 우선 비슷하게 아래쪽에 맞춰 놓을게요. 차트 오른쪽에 보이는 더하기, 차트 요소 이거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범례 필요 없으니까 범례는 체크 해제, 안에 가로선 필요 없죠? 눈금선도 체크 해제, 아래쪽에 표, 테이블이 나타나야 돼요.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고 차트 요소는 다시 클릭해 닫고요. 이제 바깥쪽 차트 영역만 선택되어 있는데요.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종류 다음에 글꼴과 외곽선 설정이 있죠. 먼저 홈 탭 가주세요. 여기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외곽선 지정은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 이것만 지정하면 테두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차트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아래로 내려가면 차트 영역에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으니까 채우기까지 할게요. 도형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랑 선택.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이 안에 글자 블록 설정하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제목의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제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의 검정,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있죠? 도형 효과 여기에서 그림자, 그리고 바깥쪽에 가서 이름 오프셋 아래쪽 찾아 선택,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 궁서 글자 크기도 다르죠. 24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차트 영역 했고 그림 영역 하면 되죠. 이 안에서 그림 영역 이름 나타나면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데이터 서식은 이미 했죠. 그 다음에 값 표시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위에 143 써있죠. 아래 표에서도 보면은 2020년에 결제금액 1000만원 이 데이터죠. 세부 조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 선택,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1초 있다가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에만 나타나고요. 이제 세부 조건에 없고요. 출력 형태만 보고서 맞출 게 있어요. 먼저 이 그림 영역 상단엔 선이 없고요. 왼쪽 오른쪽 하단 여기에는 테두리가 보여야 돼요. 그 설정은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고, 오른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여기도 역시 검정으로 바꾸고요. 아래쪽에 표 아무거나 글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검정, 이렇게 하면은 상단만 빼고 모든 테두리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그림 영역 바깥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 단위도 확인할게요. 최소값 0이고 20씩 변경, 최대값 180. 그럼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확인할게요. 최소값 0이고 단위가 300씩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면 오른쪽에 경계 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선 기본 단위 이거부터 바꿀게요. 300으로 먼저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0에서 300, 600, 900 최대값 900이니까 최소값과 최대값도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표식에는 꺾은 선형 이것도 봐줘야 되는데요.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 먼저 클릭하세요. 5개 모두 선택되었죠. 오른쪽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이거 클릭하고요. 표식 나타났죠? 클릭.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클릭해 열고요.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 열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모양 찾아 선택.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크기를 10으로 키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형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있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육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는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타일 지정이 있으니까요. 글꼴 설정 나중에 하고요. 스타일부터 해야 돼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찾아 선택.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 글자 크기도 별도로 되어 있죠.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 그 다음에 정렬,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여기도 표처럼 세로 정렬 확인해야 돼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 잘려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잘려 보인다면 너비 높이 조금 더 키우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한다면요. 여기 막대 그래프 이 너비를 아래 글자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출력 형태에서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 막대 그래프 너비가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그거는 차트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차트 클릭. 이렇게 하면은 옆에 간격 너비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 너비가 아니고요. 이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하얀색 부분 너비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커지면 막대 그래프 너비는 당연히 좁아지고 이 간격의 퍼센트가 숫자가 작아지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 너비는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로 간격 너비 값을 1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럼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졌죠. 시험과 비슷하게 이렇게 너비가 조절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생각 안 난다면 그냥 놓고요. 나중에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작성하고 검토하는 시간에 생각난다면 그때 조절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슬라이드 6번 가고요. 파일 저장하고 제목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지워버리고요. 이제 커다란 뒤쪽에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서 세 번째 이 도형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하면 대충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배경으로 사용하니까요. 앞쪽에 도형 만들면 똑같은 색이겠죠. 여러분이 구분하기 편하게 해놓는 게 보기 낫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먼저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지정해서 변경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설정이 있는데요. 오른쪽도 같은 도형이니까 먼저 복제부터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왼쪽에 도형 다시 선택하고요. 테두리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대시 여기에서 파선 선택하고요. 두께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 너무 두껍지 않게 저는 1과 2분의 1 정도로만 바꿀게요. 여기는 테두리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이게만 하면 돼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상단 도형 이거부터 만들게요. 도형 모양이 출력 형태에서 아무리 찾아도 같은 모양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블록 화살표 여기에 있는데요.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 파일 열어서 이 도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 몇 개 보이죠? 이걸 움직이면 모양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도형이죠.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 노란색 핸들 이거 잡고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여기 위치 맞춰 놓은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이 세 가지 도형 보면은 잘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거는 스마트 아트예요. 문제지에서도 보면은 1번 써있는 이 왼쪽 여기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2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스마트 아트 1번이고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2번인데 이거는 먼저 모양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있죠. 스마트 아트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아래로 찾아보면 프로세스형에서 여기 있네요. 이걸 찾아 선택. 이름은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목록 열고요. 3차원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만화. 여기선 세 번째 거죠.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도형의 색이 회색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 변경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 도형 여기는 3개만 필요하죠. 입력 상자. 그럼 각각 클릭해 입력을 먼저 하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하고요. 이제 크기 위치는 우선 대충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 대한 글꼴 설정, 도형들은 한꺼번에 같이 설정해도 되는데 스마트 아트는 한꺼번에 같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글꼴 굴림으로 먼저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출력 형태 보면 검정으로 보이니까요. 검정색으로 글꼴 바꾸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크기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물건 버리기 팁,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별 및 현수막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하고요. 이 안에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요. 띄어쓰기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너비가 좁아서 그냥 한 줄 입력하듯이 그렇게 내용 입력하면 세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력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그냥 블록 설정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간 다음에 텍스트 방향 세로 이렇게 바꾸면 글자 다시 입력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세로로 나타나요. 이제 옆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삽입으로 가고요. 다시 스마트 아트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찾아보면 프로세스형의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기본 프로세스형 선택,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이 세 개 다 필요 없죠.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바로 삭제. 이제 스타일부터 바꿀게요. 바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건 경사죠. 두 번째 있습니다. 경사 선택, 그 다음에 색 변경, 이거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출력 형태에서 이 두 개 도형이 같은 색으로 보이니까요. 그럼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우선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잡고 크기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요. 우선 홈 탭 가주세요. 여기도 스마트 아트니까 먼저 글꼴 설정해야 되죠. 이번에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보이니까 여기선 색깔 바꾸지 않고요.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조절해 놓고 이제 글자 확인해 보면 이 상자는 바꿀 필요 없죠. 여기만 두 줄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자주, 여기 빈 공간 없애고요. 자주에서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엔터키가 아니고요. 자주 뒤에 커서 놓고요. 키보드에서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이렇게 하면은 줄 간격이 좁게 만들어져요. 이제 아래쪽에 중고품 나누기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여기에 화살표 오각형 있어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글자는 스마트 아트가 아니니까요. 그냥 중고품, 엔터키, 나누기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이제 옆에 신중하게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 모양 찾아보면 순서도의 세 번째, 첫 번째 칸에 있죠.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형 서식의 회전, 상하 대칭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상하 대칭한 도형엔 글자 직접 입력하면 이렇게 같이 뒤집혀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로 입력해야 돼요.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정렬 가운데 맞춤해 놓고 정렬할게요. 뒤에 도형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위치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형 또 만들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배경 도형, 이거는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의 두 번째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배경 도형이니까요. 먼저 색깔을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규칙 정하기 도형 만들게요. 제일 밑쪽에 있는 신발 정리, 이거하고 같은 도형이죠.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두 번째 줄 뒤쪽에 있죠. 저장 데이터,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복제하기 전에 아래쪽에 먼저 도형 만들게요. 이 도형도 도형 목록 열고 모양 찾아보면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엔 두 줄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새로 만들 필요 없고요. 위에 도형,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 우선 도형 서식의 회전, 좌우 대칭 해놓고요. 내용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집안 정리,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 제일 첫 번째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도형 안에 두 줄로 입력하고요. 크기 위치 맞춰놓고 이제 아래쪽에 화분 정리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의 첫 줄, 여기에 육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역시 또 두 줄로 입력하고요. 크기 맞춰놓고 위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걸 움직여서 출력과 비슷하게 회전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장대 정리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도 순서도 두 번째 줄 끝에 있어요.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왼쪽에 일상 정리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의 다섯 번째 있는 도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컴퓨터 파일 정리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만들어진 도형의 각 세어보면 팔각이죠. 이걸 선택, 그 다음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또 두 줄로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놓고 이제 여기 연결선 있어야 되죠. 양쪽 화살표요. 그러면 도형 목록에서 선, 여기에서 양쪽 화살표 세 번째 거 있죠. 양방향 이걸 선택,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일상정리 이 도형의 오른쪽에 연결점에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쭉 이동,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오른쪽 도형은 연결점이 위쪽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결점 직접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자석처럼 딱딱 붙지 않고 이렇게 위치 맞출 수 있는데요. 적당하게 그냥 직선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연결되었다 싶은 그 정도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굵기가 너무 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굵기를 조금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 검정 바꾸고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 조금 두껍게 3포인트로 바꿀게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더 키워도 되는데요. 역시 키우고 싶다, 정확히 맞는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모든 도형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홈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고요. 도형 중에 딱 하나만 글자색 흰색이 있죠. 일상정리 이 도형 선택해서 글자색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각각 도형들 색깔, 여기는 도형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색깔들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은 색깔로 변경하세요. 모두 색상 변경 완료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에 맞게 그룹화부터 해야 돼요. 왼쪽 1번 써있는 도형 전체 블록 설정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오른쪽에 모든 도형 모두 선택,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 메뉴 그룹, 그 다음에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 가지고요. 이제 여기에는 바운드 지정되어 있죠. 바운드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애니메이션 순서 번호 1번 이렇게 나타나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누기 먼저 선택하고요. 괄호 안에 다른 효과 있죠. 효과 옵션 연 다음에 가로 바깥쪽으로 이걸 선택, 그 다음에 모양 나타나면 이제 2번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나요. 그러면 세부 조건까지 모두 완료했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고서 도형 글자 틀린 거 있거나 하면은 그룹화 해제하지 않고 각각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해 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 그 다음에 최종 검토 완료했다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 가지고 감독관 PC에 전송하고 여러분이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이 파일 제대로 전송한 게 맞는지 확인, 그 다음에 퇴실해 주면 돼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